팔을 들고 섬세한 작업을 하며 온종일 사용하는 어깨. 뻐근한 증상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됐습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무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는 어쩔 뭐 생각도 없고 그렇대요. 어깨가 자고 일어나면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찌릿찌릿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 찌릿찌릿함이 이게 뭘까? 과연 뭐 때문에 이 어깨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통증을 느껴야 되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깨는 상지 관절, 어깨, 팔꿈치, 손 중에서 제일 큰 관절이기도 하고 우리 척추에 제일 가깝죠. 제일 큰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큰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지에서 제일 힘도 세고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어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나이대별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난도 수술을 통해 환자의 어깨의 짐을 덜어준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서수님 씨.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도 많아졌는데요. 한 달 전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때부터 어깨가 붓고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무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는 어쩔 뭐 생각도 없고 그렇대요. 그 전에 많이 안 아팠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라니까 뭐 조금 아파도 참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참고 그래 하다가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앞으로 조금 살다가 인공을 박아갖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나서갖고 앞으로 또 일을 좀 해볼까 싶어서 좀 한 거예요. 검사 결과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광범위하게 끊어진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쓸 수 있는 힘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봉합을 하면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굉장히 튼튼한 그 다른 외국에서 기증받은 그 사람의 그 피부 진피를 이용해서 패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두꺼운 막을 만들어서 환자분 그 힘줄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약해진 힘줄이 충격으로 끊어진 거죠. 65세라는 나이가 아직까지는 좀 팔을 많이 쓰고 건강한 아직 완전히 노인이 된 나이는 아니신데 불행하게도 환자분 오른쪽 어깨 검사상 남아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힘줄도 거의 없고 수술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줄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 사시다가 나이 드셔서 인공관절 하세요라고 약간은 포기 비슷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치료를 갖다가 뭐랄까 원래의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관절막 재건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상관절막 재건 수술은 관절염의 진행, 그러니까 급속한 어떤 어깨 관절의 파괴를 막아주는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깨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두박근 보이고 위쪽에 원래 힘줄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뻥 뚫려 있습니다. 저 멀리 요거는 뼈고요. 원래 이 뼈가 보이면 안 되고 요 하얀 힘줄 얘가 이 화면을 가득 덮고 있어야 되는데 파열이 이렇게 뼈 조각에 U자 모양, U자로 깊게 끊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근개가 끊어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통증이 생긴 건데요. 내시경을 통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 방법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잘 마쳤죠.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이셨는데요, 서수님인. 기존에 본인 힘줄을 봉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새롭게 힘줄을 만들어준
재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된 곳에 동종진피를 사용해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어깨뼈가 드러나서 부딪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죠. 다음 날 통증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좋아져서 밥도 잘 먹고 좀 운동도 좀 산책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재활도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좀 조심히 하고 그래 할게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좀 잘 다니거든요, 아저씨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행 잘 다니니까 앞으로는 또 조금 내 여유 시간을 주면서 좀 일을 여행도 다니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모두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던 황명숙 씨. 작년에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2달 전엔 오른쪽도 수술했는데요. 1년 전부터 시작한 재활운동은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어깨 수술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해야 밤사이 굳었던 어깨가 또 풀어지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면 좋고요. 피곤하면 어떨 때는 거르기도 하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는 꼭 해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깨가 풀어지면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통증도 완화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황명숙 씨는 30년 넘게 입시 미술학원을 했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개인 작업을 위해 대학원을 갔는데 그만 어깨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오늘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우선 엑스레이 찍어서 한번 봤더니 물이 많이 찼다고 어깨를 많이 쓴 것 같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고 우선 간단하게 며칠간 약을 복용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깨가 자고 일어나면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찌릿찌릿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 찌릿찌릿함이 이게 뭘까? 과연 뭐 때문에 이 어깨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통증을 느껴야 되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 진단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 뭐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약 드시면 됩니다. 하고 물리치료를 한 일주일간 받았나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 그래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면 이렇게 자연 재생이 되는 줄 알았죠. 기존에 썼던 방식으로 계속 팔을 쓰고 어깨는 계속 찢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현재 양쪽 어깨의 상태는 어떨까요?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오른쪽보다 훨씬 빨리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른쪽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술하셨을 때는 네네. 계속 저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사실 네. 환자분 계속 아파요 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병동에 계실 때부터 아주 네. 좋습니다. 지금 벌써 7주밖에 안 됐는데 각도도 아주 좋으시고요. 7주째 이 정도 각도면은 아주 좋고요. 계속 그 회전 운동 하시고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근력 운동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제가 작업할 때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을 대신해서 그림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이걸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뭐라 말을 못하겠네. 너무 좋죠? 감동입니다. 진짜 제가 감동입니다. 선생님 예. 느끼시는 그 기쁨보다 네. 더 크게 몇 배 제가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주시면 예.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네.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초기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자각하기 힘든데요. 한번 파열되면 자연 치유가 어려워서 수술까지 시행한 겁니다. 황명숙님께서는
팔을 많이 쓰시는 화가셨습니다. 양쪽 어깨가 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신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작업하는 팔이 오른팔이다 보니까 오른팔이 왼팔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팔부터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하시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번에 전시회를 잘 하고 다시 오셔서 왼팔을도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왼쪽 둘 다 수술은 뭐 제가 수술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은 힘줄 상태도 안 좋고 힘줄 파열 크기도 컸기 때문에 재활 하시면서 조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재활 마무리되고 전시회도 잘 하셨고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은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지금 호전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 왼쪽은 곧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파스텔화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가로서 팔을 못 쓴다는 절망스러운 시기를 지나며 겪은 감정을 그림으로 녹여내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요. 라이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깨가 아프고부터는 3년 전부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이딩을 굉장히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좋은 작업으로 이제 개인전을 여는 게 지금 희망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취미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민준 씨는 주 6회 헬스를 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운동 중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발생했습니다. 운동 자세 중에 덤벨 프레스라고 있는데 들어 올리다가 뒤로 젖혀진 거예요. 이제 뒤로 꺾이면서 이제 어깨가 앞으로 빠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치자마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도 원래 종종 다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약간 뭔가 우두둑 소리 나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깨 탈구는 외부 충격으로 어깨 관절이 원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팔이 빠지면서 주변에 있는 연골인 관절 와순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아서 습관성 탈구로 이어질 수 있죠. 노민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아쉽죠. 처음부터 우리가 첫 탈구였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도 치료 잘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운이 없는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이 정도 파열은 진짜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노민준님은 약간 운이 없습니다. 운이 없고 이 정도 기다렸는데 도저히 뭐 회복이 안 된다. 이제는 수술할 때가 됐고요. 오히려 아직 다친 지 3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수술하면은 결과도 좋으실 거예요. 파열 모양도 비교적 괜찮고 하기 때문에. 습관성 탈구의 대표적인 원인인 연골 아래쪽이 손상된 방카르트 병변입니다. 최초 탈구 한 번 빠졌거든요. 한 번 빠지면은 사실 초반에 잘 쉬면은 대부분 힐링이 되는데 이분은 힐링이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파열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운이 없는 거죠. 어깨 탈구라 해서 반드시 수술한다 그건 아니고요. 다른 관절과 달리 어깨는 원래 유연하지만 반대로 회복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빠졌을 때 한 달 정도, 3, 4주 정도 치료를 잘 하면은 대부분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이상 빠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사실 이런 케이스는 교과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정형외과적으로도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케이스죠.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구나. 원칙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부모님 반대도 너무 심했고 이제 젊은 나이에 수술한다는 게 너무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완치는 안 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자
이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수술을 결정을 했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재활하면서 이제 운동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같이 뛰면서 이제 조깅도 하고 싶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 와순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관절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병변을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어깨 관절 주변에 파열된 연골 조직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위치로 봉합했습니다. 노민주님은 타원에서 MRI를 검사를 하고 오신 분인데요. 제가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는 좀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외부 병원에서 찍은 MRI 검사상으로는 그렇게 병변이 심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는 기존의 방카르트시 병변, 그러니까 관절 불안정증도 있고 슬랩이라는 병변도 있었고 생각보다 관절 와순 파열이 좀 컸습니다. 파열 크기가. 다행히 방카르트시 병변하고 슬랩을 잘 봉합했고 환자분 결과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외래에서 3개월간은 무리한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릴 겁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간단한 농구 드리블 같은 걸 할 수 있고 달리기라든지 간단한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헬스 그리고 축구장에서 몸싸움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향인 미국을 떠나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씨. 헬로 마이클. 병원엔 어떤 일일까요? I was walking home from work and on the way I tripped and I fell and it hurt my shoulder and my elbow and took off a lot of skin on my hands. 단순히 어깨뼈에 금이 간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분쇄 골절 상태였습니다. 너무 아팠을 것 같네요. 이 다치면서 팔을 쓸 수 없으니 일상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다는데요. Well, there was a lot of things that made me appreciate life after hurting myself. I wasn't able to take a shower normally or go to the restroom normally. I couldn't even put on my own clothes by myself, which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anybody would know is very frustra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though, is I couldn't use chopsticks to eat all the delicious food that I wanted.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나 제 남편이 외국에서 혼자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 어깨에 진짜 큰 짐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병원 와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분쇄된 어깨뼈를 다시 맞춰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정말 큰 수술이 필요했는데요. 최근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역시 K의술 짱! 이 사진이 이제 이분 수술하시기 전 엑스레이인데 보면 골절선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골절선이 있네요. 그랬는데 요 수술하고 8주째 사진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관절면이 이렇게 벌써 하얗게 뼈가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골절선 괜찮습니다. 관절면도 괜찮고 잘 붙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 조금만 더 하시면은 운동 다 하시고 푸시업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Yes, I can do it. We can do it. Thank you. 이제 4주 있다가 또 사진 찍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이클님께서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30대 외국인이신데요. 넘어지셔서 그러니까 우리 어깨 관절이 쉽게 말씀드리면 팔뼈와 몸통뼈가 있는데 몸통뼈의 관절면이 완전히 분쇄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져서 오셨어요. 사실 이렇게 관절면이 분쇄된 골절, 게다가 어깨 관절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제대로 뼈 조각을 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깨 전문의들 사이에서 이제 관절경, 내시경을 통해서 뼈 조각을 맞추고 고정하는 방법이 알려져서 일부 병원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께서 소문을 듣고 빨리 오셔서 제가 너무 늦지 않게 오신 덕분에 골절을 잘 맞추고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골절은 재활을 좀 빨리 해도 되지만 이런 관절면을 침범한 그리고 분쇄 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이 다시 재발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기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안정을 한 다음에 서서히 재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협조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물론 그걸 유도하는 것이 주치의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학창 시절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도 했을 만큼 건강했는데요. 갑자기 다쳐서 수술까지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마이클님 같은 경우는 학생 때 레슬링 하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주 활발한 분이신데 치료 잘 받으시고 재활 잘 해서 즐겨 하시던 운동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열심히 돕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어깨는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죠. 수술 후 어깨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쳤을 때 힘든 현실을 탓하기보다 어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마이클 씨. 앞으로 잘 회복해서 삶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It is very good for someone who broke his shoulder a couple months ago. So after the surgery, there's not much pain, and I can move it around freely. And so, being without the brace, it's very comfortable. It's great. Really, in the U.S., it's very slow, and it's really hard to get anything to even get like an MRI within several months. We got the MRI within a couple of days of me breaking my shoulder. So it's, I mean, I can't say enough good things about the medical system in Korea, especially at Goanbyeongwon.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그냥 오손도손 씩씩하게 그냥 잘 지냈으면 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다음에 안 넘을게요. 안 다칠게요.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게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Yeah. 점차 약해지고 낡아버린 어깨. 현대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데요. 만약 어깨가 빠질 것 같이 불안하고 불편한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초기에 잘 진료받는 것이 큰 수술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깨 관절은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관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비교적 젊은 연령 30대, 40대 분들도 어깨 질환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깨를 갖다 운동하다 다쳤다고 싶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과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다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젊은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치료를 잘 못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2주 이상 계속 아프고 뭔가 불안하다,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할 때에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으시는 것이 건강한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 또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